YTN FM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정청래 전 의원 모시고 청래당 하는 날이죠. 정청래 전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더이즘과 사케이즘의 철학적 창시자 정청래입니다. 뭡니까 그게? 삼더이즘. 예. 더 낮게, 더 겸손하게, 더 열심히. 예. 또 사케이즘. 예. 육회통쾌 상쾌. 그래야 국민이 흔쾌. 아, 한 개까지 사케. 네, 사쾌. 정청래는 명쾌. 알겠습니다. 그럼 오케 아닙니까? 이동영은 불쾌. 예. 그렇네. 6회네요. 자, 오늘 보궐선거가 한참 치러지고 있는데 이제 한 20여 분 남았네요. 끝날 때까지. 네, 그렇습니다. 8시 끝날. 보궐선거는 8시까지 연장해서 투표하니까요. 예. 통영 고성이 지금 49.1%예요. 50% 넘길 수 있을까요? 뭐 넘길 수 있을 것 같은데 투표율은 뭐 그다지 큰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원래 투표율이 높으면은 진보 쪽이 유리하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과거부터. 아, 그런데 이게 항상 그런 게 아니고 또 조직 동원이 많이 되잖아요. 그럼 예. 조직이 센 사람이 좀 되고 그래서 이것은 유불리를 뭐 그냥 뚜껑 열기 전에는 할 수 있으나 제가 봤을 땐 큰 변수는 못 될 것 같고. 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다 아시겠지만 창원 성사는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우리 더불어민주당 권민호 후보와 단일화해서 이제 출전을 했고 통영 고성은 양문석 저희 당 후보가 나갔는데요. 민주당으로서 이제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나갔죠. 예. 근데 지난번 총선의 통영 고성은 후보자를 저희가 내지 못했습니다. 예. 무투표 당선됐죠, 무투표 이분은 당선. 의원. 네. 그래서 벌써부터 지금 언론에서 2대 0이냐 1대 1이냐 0대 2냐 예. 이거 가지고 좀 말이 많더라고요. 예. 뭐 오늘 자정쯤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 50%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때 보궐선거랑 비교하면은 투표율이 꽤 높거든요. 좀 높은 편이죠. 예. 관심이 그만큼 집중됐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보궐선거가 두 군데밖에 없었고 또 이제 모든 언론과 당 지도부가 총출동해서 치열한 열전한 현장이었고 예. 특히 이제 또 마지막에 터진 황교안 대표의 경남 FC 축구장 경기장 유세 이런 게 이제 마지막에 큰 게 이제 달궜지 않습니까 여론을. 그래서 관심이 좀 높아져서 투표율은 좀 높았던 예. 것 같습니다. 근데 정 의원 말처럼 뭐 2대 0이냐 1대 1이냐 0대 2냐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런데 그 창원 지역 말고 통영 고성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한 번도 못 이긴 지역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한 번도 못 이긴 지역이에요. 예. 그래서 민주당 양문석 후보가 승리를 하면 킹 왕짱 초 대박. 이고요. 쉽지 않겠는데.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패배한다. 근데 10% 미만으로 패배한다.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창원 성산에서 자유한국당이 지고 패배하고 통영 고성에서 지거나 아니면 신승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자유한국당은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계산해 봤을 때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지죠. 예. 선거전이 막판으로 치달으면서 논란거리가 많았는데 그 지역 이슈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이 좀 불리한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경남 FC가 제재금 2천만 원 받은 거, 그다음에 지역 기자한테 그 돈봉투가 전달된 거, 네, 50만 원 돈봉투라고 하죠. 예. 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막말 논란, 네. 이 자유한국당에는 불리한 이슈였는데 그 같은 정치인으로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고 노회찬 의원에 대한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망자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예의를 갖추는 게 좋고 그리고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어도 내뱉으면 안 되죠. 그리고 망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장단점 중에서 장점을 주로 이렇게 얘기해서 헌사를 하는 게 동방예의지구로서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네. 봤을 때 본인이 순간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것은 굉장히 말의 상처가 깊고 오래가죠. 근데 자유한국당에서는 틀린 말 아니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던데. 그 말을 하면 사람들을 더 열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좀 과했던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빨리 수습을 해야 되는데 뭐 사실 아니냐 뭐가 문제냐 하면 설령 그것이 사실이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가슴에는 상당히 분노감을 더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습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예. 그 자유한국당이 두 곳에서 다 이긴다면 황교안 리더십은 날개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예측하세요? 그럴 리는 가능성이 적지만 그렇게 된다면 당분간 승승장구 하게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제가 봤을 때는 창원 성산에서는 여영국 후보가 좀 유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뭐 10시 반, 11시 되면 나타나겠지만 저는 그렇게 점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자유한국당이 두 석 다 모두 잃는다면 그러면 한교안 리더십은 어떻게 될까요? 거의 사퇴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저랑 방송을 정두원 의원이랑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정두원 의원은 뭐 선거한 체제로 총선을 치르는 일은 없을 거다. 그 전에 아마 물러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비대위 체제로 갈 것 같다. 정두원 의원은 항상 그렇게 예측을 하더라고요. 예.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예측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이제 총선에 임박할수록 이게 중도 외연 확장이 안 되고 또한 황 대표의 얼굴을 보면 박근혜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뭐 예를 들면 대구 경북 지역을 제외하고 수도권을 포기하지 않을 바에는 어쨌든 수도권 후보들이 본인들에게 또 유리한 리더십을 또 세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대로 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떤 언론에서는 만일 민주당이 한석도 못 건진다고 하면 청와대 책임론이 불거질 것이다. 한석도 못 건지면 본전치기 한 거죠. 네. 좋지도 않지만 나쁘지도 않은 네. 그런 본전치기, 결과는 본전치기입니다만은 네. 결국은 뭐 인사난맥 이런 문제가 불거질 것이다. 그러면서 레임덕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자, 그러면 만약에 호남 지역에서 두 석에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그러면 두 석을 다 민주당이 이겼다. 예. 치면 황교안은 물러가야 되나요? 반대로 생각했을 때 네. 네. 지역 투표가 아직 살아 있으니까. 아직 뭐 그 지지율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선거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20분 남았는데 혹시 아직 투표 안 하신 분들은 8시까지만 달려가면 되지 않습니까? 8시까지만 예. 투표장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그 이후에 뭐 줄이 길어서 투표하더라도 줄만 서 있으면 되잖아요. 8시 되면 문을 잠굽니다. 예. 그리고 안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다 투표할 수 있죠. 예. 자, 비무장지대, 일명 네. DMZ. 둘레길로 개방된다고 하는데 한 번도 이런 일은 없었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최초의 일이고요. 이것이 이제 9.19 남북 정상회담 군사부문 합의서에 나오는 거에 따라서 하는데요. 이걸 잠깐 제가 좀 준비해 왔어요. 예. 그래서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 구축을 하는 것이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통된 인식하에서 이걸 이제 마련한 거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인 군사합의서 조항을 보면은요. 2조인데요.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감시초소 GP라고 그러죠. 전부 철수한다. 그리고 상호 1km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들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원래 비무장지대가 DMZ라는 것이 비무장지대는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가 네. 사실은 중무장지대였어요. 예. 그래서 이것을 철수하고 여기를 민간인들이 좀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코스로 마련하겠다 해서 우선 고성 쪽에 먼저 시작을 시범 사업을 하는 걸로 예. 이렇게 결정을 했죠. 예. 이게 보니까 통일 전망대에서 A 코스, B 코스 이렇게 해서 3.6km, 1.6km, 2.7km 한 5km 이상 되는 거리인데 뭐 도보로 갈 수도 있고 뭐 차량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거리인데 이게 뭐 평화의 길, 관광의 길 뭐 이런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걸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요. 비무장지대 안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 예전에 사실은 저쪽으로 금강산에 갔었거든요. 예. 그래서 해변가를 거는 게 절반. 예. 그리고 내륙을 좀 거기 통일전망대가 있거든요. 예, 예. 거기 중심으로 도는 거. 예. 그다음에 비무장지대를 들어간 상태가 아니고 예. 그 옆을 이제 걷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155마일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동과 서에서 횡단하는 길이 아니라 약간 그 지역만 한 3, 4km 이렇게 도는 거. 근데 그조차도 지금 좀 우려를 하고 있는 쪽은 있어요. 환경운동단체 같은 경우는 천혜에 자연이 좀 보존되어 있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훼손하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좀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예. 일단 정부는 방문객의 안전 그리고 DMZ 생태환경 보전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둬서 운영하겠다. 네. 그리고 상시 개방은 시범 개방 결과를 보고 평가하겠다. 네. 이러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제 DMZ 뭐 평화 둘레길 이거 하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지금 처음 시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박근혜 정부 때는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이 비무장지대를 아예 세계 평화 생태 공원을 만들겠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19대 국회 외통위에 있었는데 예산도 350억을 초기 사업으로 책정됐었어요.
그리고 남과 북이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좀 야심차게 지금으로 생각한다면 좀 이렇게 비현실적인 그런 방안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굉장히 애정을 갖고 DMZ 평화공원을 만들려고 했었죠. 예. 혹시 비무장지대 의원님은 가보셨습니까? 국회의원 네. 시절에? 네, 가봤습니다. 어떻던가요? 그러니까 개성공단 갈 때도 이제 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금강산 갈 때도 이제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개성공단, 금강산 갈 때 왔다 갔다 하는 게 거의 다 비무장지대고요. 예. 그리고 이제 도라산 전망대 있죠? 도라산 전망대에서 이제 북한도 이제 보고 뭐 그러면 그 앞에 다 비무장지대 사실 철책선 있고.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열 때 북한 군부가 굉장히 반대를 했답니다. 예. 개성공단은 서쪽에 남침 경로 1호고 예. 그리고 금강산은 그게 천혜의 요새 장전항이거든요. 그걸 뒤로 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동쪽 남침 경로 1호인데 이걸 내주면 되냐. 그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아니 그럼 뭘로 먹여 살릴래 북한 인민들을 이래서 이제 설득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휠담이.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개성공단과 금강산이 지금 막혀는 있지만 거기를 가는 길 거기가 비무장지대 핵심 지역을 통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정말로 천혜 자원이 있던가요? 자연이 그렇게 보존돼 있던가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고성 전망대라든가 아니면 이쪽 개성공단 쪽에서 이렇게 바라 보이는 데 있잖아요. 예. 거기 실제로 이렇게 노루 같은 게 뛰어다니는 게 보여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예. 망원경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예. 500원 내고. 그러니까 뭐 우리 국민들 중에 여기서 군생활 하신 분들 빼고는 네. 가본 분이 거의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아마 전 세계적으로 예. 지구를 다 살펴봤을 때 아마존도 뭐 파괴되고 사람들이 다 들어가고 하잖아요. 예. 유일하게 70년 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유일한 곳이 DMZ예요. 그래서 아마 한반도에 평화가 오면 DMZ를 환경 생태 공원, 평화공원으로 만들면 엄청난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지금 우리 저 댓글에 뉴스 정면 승부 공개 방송을 거기서 하면 어떨까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아니 그래서 예. 아이디어 차원에서 예전에요. 10년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세계 유수의 그 팝 가수들 마이클 잭슨 뭐 이런 분들이 DMZ에 와서 평화 콘서트 이런 걸 하면 예. 빅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공연 기획자들은 막 그런 거 상상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네. 또 댓글에 DMG가 맞냐 DMZ가 맞냐 싸우고 계시는데 둘 다 써도 됩니다. 네. DMZ 네. 존. 네. 예. 자, 그 DMZ 평화 둘레길이 이제 이루어져서 상시로 만약에 시범 사업이 잘 돼가지고 이루어지면 이거 하고 또 금강산 관광하고 연결할 수도 있을까요? 이제 지금 사실은 남과 북이 DMZ 유해 발굴 공동 작업 그리고 이런 것도 같이 해야 되는데 북한은 지금 아직 침묵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우리부터 이제 선제적으로 먼저 이제 시작하는 건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되면 박근혜 정부 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지만 어쨌든 보수 우파 쪽에서는 위험한 거 아니냐. 예. 북한의 고사총 사거리에 들어가 있다. 어허. 그래서 헬멧을 써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이제 디테일한 이런 논쟁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이제 그거에 대한 보완 조치도 좀 하긴 해야 될 텐데 어쨌든 첫 발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야말로 비무장지대 아닌 중무장지대로 그동안 분단의 땅, 금단의 땅이었는데 어쨌든 먼발치서나마 이걸 좀 쳐다보고 그걸 둘레길을 걷는다는 것은 대단히 큰 역사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해봅시다. 4월 10일, 11일, 이제 양일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일주일 남았네요. 네네. 예. 워싱턴 초청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이 미국으로 가서 한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오갈까 많이들 기대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최근 미국 내 지역 라디오 인터뷰에서 뭐 제재는 계속하되 3차 북미 정상회담을 기대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미국도 급해졌어요.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4월 11일 한미 정상회담은 그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중매쟁이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중매쟁이라는 건 뭐겠어요? 상대방에게 단점을 막 부각시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 장점을 부각시켜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북에는 아마 정상회담을 하러 갈 때 공개적인 대북 특사든 밀사든 어쨌든 어떤 형태든 간에
영변 플러스 알파, 이 알파에 대해서 좀 더 양보를 해라. 아마 이렇게 북한에게 메시지를 좀 전달할 것 같고, 그리고 미국에게는 제재 부분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은 예. 좀 북한의 체면을 봐서 좀 완화해 주자. 이렇게 해서 그 접착제 역할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하게 될 것 같은데, 저는 요즘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제관계, 외교는 논리가 없거든요. 힘 관계거든요. 예. 그래서 북한이 좀 억울해도 좀 사리에 맞지 않아도 어쨌든 영변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 좀 더 성의 있는 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트럼프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도 온 거거든요.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 시진핑한테까지도 거의 뭐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는 분위기인데, 예. 그래도 김정은 위원장한테는 좀 따뜻한 호의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대통령을 다시 만나기도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온 기회를 놓치지 않는 차원에서 그래서 저는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합의는 포괄적으로 하고 예. 이행은 단계적으로 하고 예. 이거를 관철해내는 것, 그것이 이제 중재자 역할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미국 매파를 중심으로 계속 일괄 타결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리비아식 모델 이야기도 하고 있던데,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할 정도면은 그 미국도 어느 정도 입장을 정리한 게 아닐까.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뭐 리비아식 모델 얘기하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김대중 대통령 때 있잖아요. 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유행했던 말이 사실 일괄 타결이에요. 예. 그러니까 타결하는 것을 한꺼번에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이행하는 조치는 순서로 단계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괄 타결로 합의를 보고 이행 조치는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북한의 핵시설, 핵무기를 갑자기 뭐 어느 날 몇 날 몇 시일에 다 폭파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그걸 또 확인해야 되고 사찰해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이행 조치는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미 근데 지금 일주일 남았기 때문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한미 정상회담 할 때 물밑에서 뭔가 실무 협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듣는다거나 트럼프를 설득하려면 북한 쪽의 의중을 파악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국의 한미 정상회담 때까지, 그 전까지 어쨌든 남북 간에 하여튼 물밑 대화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김현종 2차장이 뭐 또 탑다운 방식 얘기했더라고요. 한미 정상회담도 그렇게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25년 북핵 문제가 불거진 이래, 1994년 이래 25년이 됐는데, 사반세계 됐는데 다 바텀업 방식이었어요. 실무자들끼리 합의를 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하나하나 제끼고 하나하나 제동이 걸리고 태클이 걸리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정상 간의 큰 틀에서 합의를 하고, 예. 실무자 간의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조정, 합의해 나가는 과정을 가는 것은 일일 성공시키려면 그 방법밖에 없어요. 오히려 낫다. 네, 그럼요. 좀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네. 예.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정상을 만난다는 얘기도 있는데, 북러 정상회담은 갈 것 같아요. 김창선 부상이 간 거 보니까 예. 뭐 그게 아니면 갈 이유는 없겠죠. 예. 그래서 이제 서로 숨고르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이 잘 될런지 못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트럼프 대통령 미국에서도 자꾸 이제 일본을 또 거론하기 시작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도 자꾸 이제 러시아, 중국을 거론하기 시작하고,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독일 통일 과정에서 보면, 동독과 서독에서 주변국인 영국과 프랑스는 굉장히 반대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어쨌든 미국의 힘을 얻어가지고 미국이 이제 좀 보장해 주는 형태로 동서독이 통일하는데 미국은 굉장히 협조적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남과 북이 한반도 평화로 가기 위해서는 북미 관계 간에 당장 해결할 것도 있지만 결국은 미국의 힘이 작용해야지만 어쨌든 일본이나 중국, 러시아 이 주변국 관계를 정리를 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하여튼 뭐 미국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 스페인 대사, 북한 대사관 네. 침입 사건, 이 문제는 혹시 북핵 사실은 문제 해결에 미국이 뭐 깡패 같은 일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들이 보면 좀 답답하실 수도 있는데 NPT라는 게 있습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 예. 핵은 5개 나라만 가져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민영 프로 중. 그리고 나머지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평등한 조약인 거예요.
근데 또 거기다가 미국이 인정해주면 사실상 핵보유국이에요. 뭐 이스라엘이라든가. 이스라엘, 파키스탄을 미국이 인정해준 거예요. 유엔에서 인정해준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 미국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사실은.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요, 총선이라든가 선거 때 되면 인지도가 깡패라는 말이 있어요. 예. 외교 관계는 그냥 힘. 이게 깡패예요, 그냥.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와대가 지난달 중반에 내놓은 북미 협상 절충안이죠. 굿 이너프 딜. 충분히 괜찮은 거래. 우리 정부 입장이었던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 아까 이것도 이제 정청래가 얘기한 건데. 그렇습니다. 요거에 그냥 다른 표현입니까? 다른 표현입니다. 말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빅딜이냐 스몰딜이냐 이게 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미들딜. 굿 이너프 딜. 그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거를 그러면 이번에 일단 미국 측에 한번 제안해보겠다 이 말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나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어떻게 보면 궁합이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양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럴 때가 없었어요, 사실은. 예. 우리가 다 잊고 있지만 매일 미국은 북한 비난하고 북한은 그렇죠. 매일 미국 욕하고. 예. 근데 이렇게 지금 서로 양쪽 지도자를 존중해 주면서 서로 궁합이 맞다, 좋아한다 이럴 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천재 이루의 기회를 북한도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벼랑 끝 외교만이 답이 아니다. 예, 일주일 남았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번만큼은 대통령이 있을 때 빈손으로 안 돌아오리라 그렇게 믿고요. 네.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의원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청래당 정청래 전 의원이었습니다.